자, 본문 세 번째,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할아버지를 위한 발명품 이야기인데요. 갈게요. Sensor socks. 센서가 달린 양말. 출발합니다. 자, 카니스는요, was a child. 아이였습니다. 자, 바로 그때 뭐 했을 때 아이였냐면, 자, 한 경찰관이, police officer, 그러면 경찰관이죠. brought his grandfather home. 자신의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그때 아이였습니다. 인데요. 자, 이번 단원, 이번 본문 전체적으로 주의할 게 지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카니스하고요, 할아버지하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이건 뭐 하나 딱 집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글을 읽으시면서 계속 확인하시고 아예 빨간 펜으로 맨 위에 써놓으실까요? 자, 뭐라고요? 지칭주의. 누구하고 누구요? 바로 카니스와 그 할아버지. 그러면 여기서 his는 카니스가 되겠죠. 됐죠? 카니스의 할아버지를 집에 데려왔을 때 카니스는 아이였대요. The old man, 우리 할아버지께서는요, had been found, 발견이 한 게 아니라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에다가 had pp에다가 수동을 더한 거죠. 우리 앞에 본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요. 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하면서 발견이 되었냐면 wandering aimlessly, 정처 없이, 목표 없이 헤매면서 발견이 됐대요. On the street, 길거리 위에서요. He did not remember. 그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했다. 그는 할아버지, 지칭주의. When, 도대체 언제, and how, 도대체 어떻게 had gotten there. 그게 어떻게 가셨는지요. 됐나요? 이때 get의 뜻은 뒤에 공간적 개념이 나오면 그냥 가다, 이동하다 이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도대체 거기에 언제 갔고 어떻게 갔는지 기억을 전혀 못 하신 거죠. It turned out, 뭐뭐임이 밝혀졌는데요. 자, 정해져 있는 표현이죠. turn out, 뭐뭐임이 밝혀지다. 절대 수동 쓰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표현이니까 기억들 해두시고요. 뭐뭐임이 밝혀졌는데 he had Alzheimer's. 아하, 여기 he도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알츠하이머병이 걸리셨다는 게 증명이 됐대요. 즉, 이때 컴마는 즉 정도로 보시면 돼요. 즉, 자, 하나의 뇌 질환인데요. 어떤 뇌 질환이냐면 참고적으로 이때 대은 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접속사고, 이때 대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관계대명사 하겠네요. 천천히 takes away a patient memory and ability to think. 이 환자의 기억과 생각하는 능력을 takes away, 아사가 버리는 치명적인 뇌 질환이래요. Going to middle school. 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중학교에 가면서 또 분사구문 나왔네요. 카니스가 중학교에 간 거니까 going 이렇게요. 됐죠? 중학교에 가면서 카니스는 종종 look after, 정해져 있는 표현, 누구누구를 돌보다, 뒤를 봐주는 거니까 돌보는 거죠. His grandfather, 여기서 his는 다시 카니스. 됐죠? 자, 카니스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돌봐야 했습니다. When his grandfather got up and started to wander. 자, 그의 할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시기 시작했을 때 카니스는요, followed him. 자, 그를 따라갔대요. 자, 할아버지겠죠. 그는 할아버지를 따라갔대요. To protect him from danger. 그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하네요, 우리 손주가. 다시 한번 여기서 그는 또 할아버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Following 또 분사구문입니다. His grandfather.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까 going하고 똑같은 거죠. 연속해서 분사구문. He wandered. 자, 단어 조심하세요. 또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직구지신 분들이 헤매다라는 이 wander 하고요, 의아해하다, 궁금해하다는 여기 있는 wonder 하고 또 구별하라고 또 출제하십니다. 갑자기 여기서 he는 당연히 카니스고요. 카니스가 갑자기 헤매진 않겠죠. 그죠? 궁금해하겠죠. 뭐인지 아닌지를 이라고 하면서 또 이번 단원의 주요한 문법 whether절이 나왔네요. 우리 이제 선생님이 이미 강의 준비를 또 해놨으니까요. 포마, whether, 구문, whether절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동사 다음에 whether이 나오게 되면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라고 번역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때 if로 바꿔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if의 뜻은 만약에 라는 뜻인데, 그 만약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처럼 동사 다음에 쓰이게 되면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 다음에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선생님 whether절 강의, 포마 whether, 포마 if절 이렇게 강의 보시면 이게 주어나 보어로 쓰이는 경우까지 다양한 예문 다 드려놨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다시. 그러니까 he could do anything more. 그가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여기 he도 당연히 can이겠죠. To help him, 그를 돕기 위해. 그럼 다시
그를 돕기 위해서 여기 그는 할아버지죠. 또 왔다 갔다 지칭 왔다 갔다 지금 난리 난 겁니다. 지칭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His grandfather, 그의 할아버지는 was safe, 안전하셨대요. When he stayed in his room, 방에 머무르실 때 그때는 안전했대요. 뭐 당연히 그러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The problem, 문제는 바로 뭐 말하는 것인데요. There was no way of knowing,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뭘 알아요? 자, 이때 where는 의문사입니다. 관계되면서 관계부사 아니에요. Where, 어디로 his grandfather would go, 어디로 할아버지가 갈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When, 뭐뭐 할 때, he left the safety of his room, 할아버지의 방에, his도 할아버지의 방의 안전함을 떠날 때, 그러니까 방을 나갈 때란 말을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했네요. 방을 나갈 때 할아버지가 어디로 갈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거죠. That, 그것이 바로 required, 요구했는데 누군가가 stay with him all time, 항상 여기서 할아버지겠죠? 할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that이 지칭하는 건 일단 앞문장에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셨을 때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요구를 한 거죠. 자,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걸인데 여기 지금 일단 별표 3개 쫙 쳐놓고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도 좀 이상하죠? 여기는 분명히 required하고 동사의 과거 형태가 나왔는데 여기는 갑자기 동사 원형이 나와 있고 선생님이 갑자기 여기다가 뿅뿅하고 빵꾸 빈칸 하나 딱 뚫어놨으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바로 문법 이름부터 좀 생소할 수 있죠? 당위성의 should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포마, 당위성 should 혹은 포마 should 이렇게 검색하시면 선생님이 또 따로 강의 준비해놨으니까 보시는데 이건 정말 시험지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강의 자체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동사들 중에서 우리말 문법에도 우리말적으로도 똑같이 쓰는 거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시험에 잘 나온 거고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우리말에도 있는 거니까 천천히 우리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세요. 동사 자리에 뭔가 명령을 한다거나 글자만 쓸게요. 자, 뭔가 주장을 한다거나 뭔가 제안을 한다거나 뭔가 요청을 한다거나 요구를 한다는 동사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말적으로도 명령했다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뭐뭐 해야 된다고 요청 요구했다 뭐뭐 해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뒤에 당위성을 나타내는 마땅히 뭐뭐 해야 함이란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뒤에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should를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데 should는 조동사니까요. 문제는 하도 관용적으로 쓰다 보니 이 should를 생략하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동사 원형이 뿅 하고 이렇게 튀어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갑자기 주어 다음에 동사가 원형이 튀어나왔을 때 놀라지 마시고 보이진 않지만 여기 should가 생략됐구나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1차 관문입니다. 기본이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학교 선생님 성향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까지만 설명하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외적인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 수업 내용 잘 떠올려 보시고요. 자, 이런 내용을 설명하셨나 잘 보세요. 바로 insist와 suggest의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insist가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실을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요? 아니죠? 그 다음 suggest가 뭔가를 제안하다 말고요. 뭔가를 보여주다. 여기다 쓸게요. 보여주다. 혹은 뭔가를 암시하다라는 다른 뜻도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should를 쓸 이유가 없고 그냥 적절한 주어 동사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뭐 해봐야 아는 문제냐면 해석을 해봐야 아시는 문제예요. 즉, 예문을 2개를 준비를 했어요. 보세요. Students, 학생들은 insisted, 여기는 과거입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Mr. J 선생님이 살을, 이게 답이면 빼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죠. Go on a diet. 근데 이게 답이면 살을, 다이어트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둘 다 말이 되잖아요, 이건. 이해됐죠? 그런데 뒤에 문맥을 이걸 주면요. So he accepted their request.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살을 뺐다고 주장했겠어요? 빼야 한다고 주장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빼야 한다고. 그럼 여기 고가 답이라는 얘기는 여기 보이진 않지만 Mr. J 다음에 should가 생략된 겁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이런 문맥을 줘볼게요. 주장을 했는데 뒤 문맥을 봤더니 사실 he had been really fat before. 전에는 정말 뚱뚱했었어. 전에는. 그럼 지금은 살을
뺐단 얘기죠. 이해됐죠? 전에는 정말 뚱뚱했었으니까. 그럼 여기 문맥은 이렇게요. 이해됐죠?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 퍼즈 버튼 누르고 필기하시고요. 됐죠? 그럼 다시 보세요. 자, 그럼 우리 문맥도 이런 겁니다. 아까 체크했다시피 여기는 과거형이고 여기는 동사 원형꼴이지만 그것은 요구했습니다. 누군가가 할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고. 보이진 않지만 여기 should가 생략이 된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 동사 원형이 나온 거죠. 자, 그럼 시험지 여기다 과거 형태 쓸래? 뭐 여러 가지로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one night, 그런데 어느 날 밤에 a spark, 갑자기 번뜩이는 뭔가 팍 튀긴 거죠. 바로 희망의 스파크가 across Kenneth's mind, 케니스 마음에 팍 하고 또 올랐나 봐요. When Kenneth watched it, 자, 케니스가 바라봤을 때요, 지켜보고 있었을 때, as, 자, 뭐 할 때를 지켜봤냐면, his grandfather got up and stepped down onto the floor as usual. as usual은 평상시처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일어나셔서 step down, 자, 한 걸음 딱 발을 내디디신 거죠. onto the floor, 바닥에. 그걸 봤을 때 an idea, 하나의 생각이 struck him, 그를 때렸대요. 당연히 여기 그는 케니스일까요? 할아버지일까요? 당연히 케니스죠. 그렇죠. 즉 무슨 생각이냐? to work. 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맨 앞에 튀어나와서 to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이때 to는 하기 위해서. to walk, 걷기 위해서는 a person, 한 사람은요, must first step down on their feet. step down, 발을 내려야 되는데 on 딱 붙여가지고 어디에 붙여야 돼요? 바로 on their feet, 자신의 발을 바닥에 딱 붙여야 되죠. If a patient steps, 만약 환자의 발 한 걸음이 make loud noises, 자, 큰 소음을 만들어낸다면 마치 walking in wooden shoes, 아하, 그 나무로 된 신발, 뭐 남학신 정도로 번역을 할게요. 남학신으로 된 그런 나무와 같은 신발을 걷는 것처럼인데, 참고적으로 이때 as if 다음에 왜 이런 문장 꼴이 됐냐면요, as if 접속사인데 여기에 as if he walked, 마치 그가 걷는 것처럼인데 분사 구문처럼 이걸 짧고 간결하게 줄인 거예요. 근데 우리 분사 구문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문맥상 이해가 되면 접속사는 생략하지 않아도 되고 해도 되는 얘기는 안 한 거고, 생략을 하지 않고 남겨둔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he가 같은 주어니까 he는 생략을 해버리고 동사에 뭘 붙인 거예요? ing. 그래서 as if 접속사 다음에 ing만 툭 튀어 나온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마치 남학신을 걷고 걷는 것처럼, 자, 소리를 딸그닥 딸그닥 낸다면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자, 소리를 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것이 칭하는 것. 그것이 will wake up the caregiver. 자, 돌봐주시는 분, 도우미를 깨울 거야. 아, 할아버지 걸을 때마다 뭔가 소리 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처음에 나온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것도 과정이 걸리네요. 다르네요. 그러나 it will also, 그것은 또한 wake up others, 다른 사람도 깨우겠죠. 그렇죠. 어떤 다른 사람이에요? are sleeping nearby, 근처에서 자고 있는. 그렇죠. No, 아니야. It's not practical. 이런 것도 빈칸 물어볼 수 있겠죠. 그건 실용적이지 않아. 여기다 다른 단어 넣어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용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Kenneth의 첫 번째 생각은 실용적이지 않아서 먼저 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Kenneth는 생각을 했습니다. Was it possible? 근데 그럼 그게 가능할까? To send some kind of signals. 자, 신호를 보내는 게 가능할까? 오직 누구에게만? The person, 그 사람에게만.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면서 you wanted to wake up, 네가 깨우고 싶은 그 사람에게만인데, 이번에는 뒤에 wake up 다음에 와야 될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who나 whom, 뭐 내지는 뭐 that, 이런 것들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여러 차례 다른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어떤 명사 다음에 갑자기 또 다른 주어 to 동사 to가 나오면서 목적어가 빠진 문장 구조가 이어지면, 얘기 잘 듣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아하, 목적격 관계대명사 정도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람만 어떻게 깨우지? 그게 가능할까? 그게 뭔가 이제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죠. There must be, 이때 must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 임에 틀림없다. There must be some sensors, 뭔가 센서가 있음에 틀림없다. For this purpose, 이 목적을 위한. 그럼 여기서 이 목적은 얘기하는 게 특정한 사람만 깨우는 그것. How could the signals be received?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자, 주어가 신호니까요. 신호는 받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Kenneth's thinking, 생각은요,
started to speed up.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고민하면서 마지막 본문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